2022년 10월 말 홈메이커의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여름은 가물었지만 이제 비가 좀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25제곱미터로 1300제곱미터 주 정원보다 훨씬 작아요. 모두 무경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원을 쉽게 관리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며 잡초도 적게 자라게 해줍니다. 하지만 2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m 정사각형 공간에서 10가지에서 12가지 채소를 계속 수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바로 창고와 제 집에서 오는 일정량의 그늘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웃집 생울타리가 뒤에 있어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방금 겪은 건조한 여름에 그 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고 생울타리 근처에서는 그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생울타리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채소가 쓸 수분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흙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방금 이 막대를 꽂아봤는데 아래쪽에서 돌에 걸립니다. 마치 큰 돌이나 자갈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 비옥한 흙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경운 농법의 멋진 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퇴비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자갈이나 돌 같은 게 섞여 있는 흙 위에 퇴비를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원의 전체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아름답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지니아 꽃들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키가 큰 엘레강스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여름 내내 대부분 꽃을 피웠고 보통 이 시기쯤이면 서리 때문에 이미 죽었을 텐데 올해는 가을이 길어지고 있어서 정말 멋진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말쯤에 아주 약간의 서리가 내렸었어요. 거의 한 달 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낮 기온이 섭씨 17도에서 18도, 화씨로는 60도 중반 정도로 이 시기치고는 꽤 이례적입니다. 밤에는 화씨 40도대, 그러니까 섭씨 8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에게는 꽤 좋은 환경이고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위 50도 이상인 고위도 지역이라 낮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일조 시간이 10시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일출과 일몰 사이의 시간이 10시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빛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실제로 꽤 느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제때의 식물을 심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콜리플라워처럼요. 이 품종은 네덜란드의 알츠마이어라는 마을에서 온 알츠마이어라는 품종입니다.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김치국부터 마시진 않겠지만 이 품종은 겨울을 잘 견디며 잘 되면 내년 4월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종 시기가 7월 말이라는 것이고 저는 이 콜리플라워를 8월 24일에 옮겨 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을 잘못 말했네요. 파종은 8월 말에 합니다. 저는 9월 24일에 콜리플라워를 옮겨 심었고 호박 수확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가능한 파종 시기가 다양합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파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리플라워를 심기 전에 제가 한 일은 집에서 만든 퇴비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로 약 1cm, 그러니까 약 0.5인치 정도인데 이 정도면 1년 동안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이 이제 정말 비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양파 씨앗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퇴비더미 근처에서 채소 씨앗을 모았고 그중 일부가 지금은 주요 밀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집에서 만든 퇴비 속에서요. 여기 콜리플라워 아래쪽 잎이 있어 지금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하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에 의해 먹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잎들은 모두 그렇고 이것도 거의 수명이 끝나갑니다. 저는 민달팽이 등 해충 유입을 막으려고 계속 잎을 제거합니다. 사실 그 잎이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식물이 더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는 민달팽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자리 근처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 식물들 위에 망덮개를 씌워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나비 때문에 생기는 애벌레를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엔 비둘기 때문이었어요. 겨울에는 아마도, 그리고 이 망이 겨울에 바람도 막아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여기 감자 다음에 심은 리크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겨울 리크가 아니에요. 품종 이름은 필로멘인데 아래쪽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별로 보기 좋지 않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잎들을 계속 제거해서 채비더미에 넣습니다. 그러면 리크가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러 개를 함께 심었다면 한 무더기에서 하나씩 살살 뽑아내면 됩니다. 이제 수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봄에는 비트가 있었고 지금은 양배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실에서 양배추와 동시에 콜리플라워도 조금 심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옮겨 심은 것들입니다. 보통은 모듈 트레이에서 키우는데 이번에는 씨앗 트레이에 먼저 뿌린 뒤 모듈 칸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확해야 할 콜리플라워가 하나 있는데 주로 이곳에는 사보이 양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개방수분 품종이라서 너무 균일하지 않아서 수확 기간이 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 아래쪽 잎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달팽이나 민달팽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이 아래쪽 잎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답게 심어진 채빌이고 저희는 이미 이것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판매하는 샐러드 봉지에 넣습니다. 사실 채빌은 겨울에 정말 놀라운 허브입니다. 시원한 환경에서도 아주 강하게 놀랍게 자랍니다. 그래서 채빌을 8월 초에 파종하고 9월 초에 여기서 이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 내내 멋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언급해야겠어요. 정말 예쁜 꽃인데 이렇게 잘 자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더운 여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꽃은 미나 로바타라고 불리는데 순전히 관상용이고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생각했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가을비가 내린 이후로 아주 건조한 여름이 지난 뒤 9월에 95mm의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정말 잘 자랐고 이 해바라기도 그래요. 사실 지지대가 필요하지만 이건 작은 꽃이 피는 해바라기예요. 여기 있는 파스닙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 파스닙들은 늦게 심었어요. 6월 10일쯤에요. 그냥 시험 삼아 심어본 거예요. 나중 영상에서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파스닙은 많이 못 땄지만 브라시카와 레드러시안 케일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케일은 키우기 정말 좋아요. 겉잎을 계속 따주고 사실 줄기에서 대부분의 잎을 떼어내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잎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잎이 평평한 케일들은 보통 생으로 먹거나 아주 살짝만 익혀서 먹기에 더 좋아요. 네, 이런 케일로 정말 맛있는 케일 칩도 만들 수 있어요. 케일에 기름과 소금을 약간 바르고 꽤 높은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는 스웨드와 순모가 있어요. 스웨드요. 사실은요, 순모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길길패더라고 불리는 좀 특이한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식 스웨드인데 가끔은 순노라고도 불려요. 스웨드와 순무는 꽤 가까운 친척이지만 일반적으로 스웨드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엔 더 스웨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더 진한 맛과 약간 노란색의 속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먹어보는 게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겨울 내내 이걸 수확할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겨울 채소죠. 지금 먹으려고 하면 아깝겠어요. 그래, 저 우량계를 봐. 비기록엔 이게 최고야. 와, 저게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거의 가장 가득 찬 것 같아. 사실 기록 숫자 위까지 넘쳤어. 지금 30, 40까지 찼네. 이게 하루 반 만에 이렇게 됐어. 지난 24시간 동안 40mm, 약 1.5인치 비가 내렸고 그 전에도 조금 내렸지. 그래서 저걸 비우려고 해. 나도 기상 관측 장비가 있거든. 정원사라면 날씨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가치 있어. 그게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지 가늠할 배경이 되거든. 또한 식물이 잘 자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 당근들처럼 우리는 물을 주긴 했지만 아주 많이 주진 않았어. 당근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보면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건 아니야. 하나를 뽑아서 확인해 볼 건데 정말 큰 걸 뽑아 볼게. 너희도 그게 어떤지 궁금할 것 같고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
이건 플레이키라는 품종인데 길지는 않고 통통한 당근이야. 와, 이거 꽤 괜찮은데? 약간 갈라지긴 했지만 정말 좋아 보여. 먹을 게 정말 많아. 아마 무게도 꽤 나갈 거야. 내가 맞추진 않겠지만 어쨌든 먹을 게 충분해. 이런 당근처럼 크고 좋은 당근을 얻는 게 중요한 거야. 참고로 큰 뿌리 채소는 질겨지지 않아. 그냥 커질 뿐이지. 먹기에도 정말 좋아. 그리고 이런 큰 채소들은 겨울 내내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아. 그래서 당근을 여기서 한 달 더 두고 있어요. 망덥게는 영상 촬영 때문에 잠깐 벗겼어요. 그건 뿌리파리가 당근을 해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이 당근들은 수확 후 자루에 넣어 두세 달 보관하며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꽤 많은 킬로그램의 당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무경운 재배의 멋진 점은 제가 이 당근들을 김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꽤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당근들이 꽤 촘촘하게 자라서 사실 제가 했어야 했던 건 씻가주기였어요. 안 그러면 당근이 저렇게 많이 갈라져. 저는 씻가줄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중간 크기의 괜찮은 당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은 사실 그냥 뽑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당근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흙이나 텔비를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근 윗부분이 주황색으로 유지되고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 구역에는 토마토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토마토를 수확하고 뽑아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벌써 시금치가 자라고 있고 끝부분에는 아주 멋진 고수도 있어요. 그중 두 개는 꽃대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요. 이제 10월 말이니까 계속 자랄 거예요. 겨울 내내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그런 용도로 좋은 강인한 식물이고 이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품종은 메달리온입니다. 이건 실제로 홈소시드에서 나온 것이고 잎이 아주 진한 초록색이에요. 이미 여기서 1kg 이상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심거나 섞어 심는 방법이 있는데 한 채소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채소를 바로 심는 거예요. 이 식은 시간을 벌고 성장 시간을 늘리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곳에서는 이미 올봄에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를 재배했어요. 그래서 4월, 5월 초에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는 토마토를 심었죠. 지금은 이미 시금치가 자라고 있고 아직 추가로 뭔가를 넣진 않았어요. 네, 토마토를 심을 때 퇴비를 좀 더 넣었으니까 그게 시금치가 잘 자라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해줍니다. 이것들은 치커리입니다. 가을 수확용입니다. 사실 하나를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식물들이 평소엔 평범해 보여도 지금은 꽤 좋아 보여요. 제가 하는 것은 단단한 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만져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정말 단단한 게 하나 있는데 안에 잎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뿌리 부분을 뽑아내서 다시 자라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자라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 후 바깥 잎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심지나 속부분에는 약간 쌉쌀한 아름다운 잎들이 있습니다. 연백되어서 달콤하기도 하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것들은 기름을 조금 넣고 구워 먹기 좋아요. 저희는 이것들을 잘게 썰어 다양한 샐러드 잎과 함께 샐러드에 넣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꽤나 서리에 강해서 영하 5도, 화씨로는 20도 중반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가을에 수확해 한겨울용은 아니지만 잘라 보관하거나 창고에 오래 둘 수도 있어요. 여기 딸기 포기들은 정말 잘 자리 잡았고 그 사이에 치커리를 몇 개 심어놨는데 그것들도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작은 식물들과 딸기들은 모두 잘 자라면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온 런너들로 딸기를 번식시켰어요. 런너가 퍼지며 뿌리 내리는 게 딸기 번식에 가장 좋아요. 약 3주 전쯤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들어 올리니 작은 흰 뿌리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고 어디에 이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영도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따요. 맛도 좋고 레몬 향이 나면서 살짝 새콤한 잎채소예요. 다년생 케일. 이제 5년째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아기 무화과들이 보이는데 올해는 결코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네, 이 무화과 나무를 조금 잘라내고 작은 아기 무화과 몇 개는 남겨 내년 봄에 수확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리가 문제라 4월 말이나 5월 초 서리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공간도 연중 풍성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보며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계속 수확하면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날짜를 알려주는 보조 도구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제작하는 달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 좋은 파종 날짜를 개선하거든요. 사실 2월부터 10월, 심지어 11월까지도요. 그래서 이게 2023년용 제 벽걸이 달력입니다. 모든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 웹사이트에서는 4인본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노디그 책도 있는데 이 책은 노디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무려 80가지의 다양한 채소와 허브 등 아주 다양한 채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묶어 달력을 반값에 드리는 특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